지금 시작한 주식 초딩을 위한 주식 초등학교 4교시를 시작합니다. 딩동댕동. 이것도 가지고 계세요. 조용. 자, 4교시는 저희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 학생 네.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성장주와 가치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생소한 단어네요. 네, 굉장히 생소한 그럼 단어입니다. 어차피 뭐 성장이라는 단어와 가치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뜻인 것 같은가요? 성장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네. 주식 같고, 가치주는 가치를 보고 오. 선택하는. 사실은 이게 설명 못해서 그렇지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면 맨 처음에 그렇지. 성장 얘기할 때 뭐냐면 앞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 성장주 말 그대로 맞아요. 앞으로가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를 성장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를 보고 투자하는 거를 가치주라고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 돈이 많은 회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장사를 잘하는 회사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장사를 많이 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앞으로 많이 벌 수 있겠죠.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미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현재 주가는 엄청 저렴해요. 그러면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싸다고? 가치주. 성장주와 가치주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예,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성도 더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면별로 어떨 때는 성장주에 주력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가치주에 주력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국면에서 이런 걸 투자하느냐 이런 걸 또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네.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가 있어요.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장주라는 거는 결국은 아직 결정이 뭐가 난 게 없고 미래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리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이 펼쳐지는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걸로 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성장주의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그야말로 방금 전에 그리고 스토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가치주는 또 뭐냐? 가치주야말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고 딱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또 얼마를 배당을 해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싸고 비싸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성장주는 뭐가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액만 많다든지 근데 순이익이 없고 이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주주한테 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결국은 성장하는 과정.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가령 신규 사업을 장악을 하겠다. 세계의 뭐 어떤 시장 점유율을 석권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스토리텔링이다. 성장주는. 그리고 가치주는 숫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가치주는 영수증 같은 거네. 그렇지. 영수증 같은.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가치주는 간단하게 영수증에 무게를 둬요. 그 영수증에 적혀 있는 숫자가 이제 이제 현재 상태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숫자에 의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격 매력이 있느냐, 이거를 내가 이 돈 주고 사도 되느냐,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수 있는 숫자로서 보면 쉽잖아요. 예. 비교하는 것도 많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많고, 성장주는 사실 비교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야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느 게 더 좋은지 이건 말로 이게 숫자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뭐 1등이냐 2등이냐 그렇죠. 이런 정도 나누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찾기 쉬운 건 사실 가치주가 더 찾기가 쉽죠. 예.
왜냐면 경기가 좋은데 안 오르는 주식을 찾으면 돼요. 그렇지. 매출도 좋고 뭐 숫자로 아까 영수증 말씀하실 때도 영수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고 나름 지금 시장은 엄청 좋은데 안 오르면 그게 가치주다 찾기가 쉽다라고 보면 되는데 성장주는 이 스토리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국책 사업이면 국가에서 하는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기업들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 근데 사실 성장주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찾는 과정이 재미있고 돌아오는 보상이 또 커요. 잘만 찾으면 일반적인 가치주보다는 지루하지 않고 즉흥즉답을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익권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자금은 성장주에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또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기가 좋을 때는 근데 경기가 좋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인데 성장주라는 거는 실질적인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럼 그 성장을 하려면 돈이 계속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 돈을 그 어떻게 조달하는 조달 비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네. 근데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달 비용이 싸기 때문에 네. 성장주가 유리한 네. 그 어떤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거지. 근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네. 성장주는 아무래도 자본 조달하기 힘들고 네. 성장을 계속 구가하려면 뭔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돈 내고 돈 먹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훨씬 좋다. 투자하기 그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성장주를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금리가 저금리일 때 투자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면 가치주는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금리가 상승했을 때 가치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면 성장주는 금리가 상승하면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국면이 금리로 기준을 두면 좀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럼 지금 뭐 내년에 금리를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성장주와 가치주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봐요. 예, 근데 내년에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영수증 한마디로 실적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시대다. 성장주와 실적주가 같이 가는 그런 종목을 찾으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성장주?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해요. 그러면은 성장주가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럼 그래서 성장주가 많이 뜬 거예요. 지금 그 작년부터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좋은 회사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 과대평가, 거품이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불안하면서도 계속 그 주가는 올라가는 종목도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그런 종목들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조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주 업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라는 것은 네, 결국은 저번에 우리가 저 뭐 경기 민감주 내지는 경기 방어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경기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 바로 가치주에 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있는 거지 사이클. 네. 예, 그래서 그런 업종의 대표가 뭐 은행이라든지 그렇죠. 건설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운송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사실 가치주로 만약에 넘어간다 1순위로 꼽는 종목은 업종은 증권주예요.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어놨거든요. 증권주 지금 증권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식을 되게 많이 하는데 스스로 엄청나게 지금 벌어놓고 있는 지금 엄청 지금 쌓여 있어요. 근데 부각을 못 받고 예, 있지.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사람들이 성장주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가치주에 주목하게 되는 순간 1순위는 증권주라고 봐요. 저는. 네. 좋은 생각이야. 네. 그럼 만약에 반대로 기억에 남는 성장주가 혹시 있으신가요? 카카오 지금도 카카오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이제 이게 그 항상
성장주와 가치주를 따질 때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네. 기술의 발전이나 네. 과학의 발전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건데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시장이 가령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자동차가 우리가 대표적인 그 가치주에 속하는 거지만 자동차가 맨 처음 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떤 그 뭐랄까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마차랑 싸운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차를 밀어내고 네. 마차가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였던 거야 마차를 만드는 그렇죠. 무슨 예, 회사가 그렇죠. 있었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자동차가 막 나타나서 성장주로서 쭉 치고 올라갔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랬을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서 기술의 발전이 얼마만큼 침투하느냐 실생활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다시 한번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탈락하는 종목과 또 성장주로 네. 바뀌는 종목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뭐 엔진 블록이라든지 머플러, 전기 자동차에 머플러 필요 없잖아. 엔진 블록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그렇지만 모터라든지 전장 부품, 뭐 어떤 차 간의 거리를 레이더라고 하고 라이다라고 하고 뭐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이 전기차가 침투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성장주 반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확한 거예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성장주가 가치주가 되고 그렇지. 그 가치주였던 종목이 또 다시 성장주가 되기도 하거든요. 음. 그럼 보면 이제 저희가 매주 음. 소장님 하나 저 하나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그 종목들의 거의 베이스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가치주거든요. 네. 그렇지.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락에 대비한 종목 선정인 거예요. 예. 그런 종목을 선정했을 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성장성이 있으니 주가는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주가 하락에 대한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플랜 B를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네. 어떤 기본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탄탄한 회사라면 아니 뭐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지. 예. 플랜 B는 주가 저희가 매수한 시점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수익을 다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의 작전입니다. 저희 이전 영상을 보시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초등학교 오늘 4교시였죠. 4교시는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하기 쉬우셨나요? 아니면 좀 어려우셨나요? 어렵다기보다 그냥 약간 시야가 약간 주식 투자라는 부분에서의 경제라는 게 시야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건 있는데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성장주는 결국엔 색싹으로 느껴졌고요. 성장주는 새싹으로 느껴졌고 가치주는 약간 큰 나무 커가는 큰 나무라 느껴졌고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큰 숲이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주식 투자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안에 뭐는 새싹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큰 나무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새싹에도 투자해봤다가 큰 나무에도 투자해봤다가 하는데 이 숲은 자연 환경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잘 변하잖아요. 새싹이 죽기도 하고 큰 나무가 죽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잘 외부 환경이나 이렇게 약간 세심하고 세밀하게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희 지금 우리 학생이 새싹 얘기했잖아요. 싹이 보이는데요. 싹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여기 앉아 있겠어. 아, 설명을 너무 잘하네. 저희 학생이 작가입니다. 책도 냈어요.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시집도 내고 뭐 그랬어요. 자 다음 주부터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금 약간 새로운 분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혀 네. 생각지도 못한 그냥 단순히 저는 돈 숫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다. 이것도 가치 투자구나. 네. 그런 걸 알게 돼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식 초등학교를 시작한 지 이제 4교시째가 됐는데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다 이거 나를 위한 컨텐츠가 드디어 나왔다며 예,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도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맞아요. 아 근데 그렇게 반응이 좋은 것 치고는 조회수가 없어요. 안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주식초등학교는 1학년 과정이 있고 9학년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걸 계속 주목하신다면 본인의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가 더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방금 전에 플랜 B 얘기했는데 쭉 쫓아오시면 플랜 B도 언젠가는 네. 우리 학교 과정을 통해서 뭐 그게 중학교가 될지 고등학교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네. 언젠가는 풀어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4교시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4교시가 끝나면 뭔지 아시죠? 아,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배가 고프네. 네. 띵동 땡.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